연설된 원인은 여기가 샌드위치 관내 되어 있는 본부가 퇴근하고 식당에 이제 인원이 안 잡고 그 상태에서 났으니까 그래도 한도 하나도 못 쳤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거보다 훨씬 잘 돼요. 국비를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 네네, 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희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힘내시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확인한 모습, 평상시 같으면요, 화재 현장 그 자체가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를 같이 했다, 함께 했다. 이게 더 주목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아시죠? 지난 주말 거쳐서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두 가지 사진을 좀 꼽아봤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밖에서. 그리고 나타나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거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어깨인가요? 저게 어딘가 이렇게 어깨 부위를 툭 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도 같이 받고요. 상인들 위로하는 모습,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인데. 자,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어제 이게 새벽에 이 화재 소식이 전했을 때 긴급 지시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거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실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 급박하게 현장 서천으로 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자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뭐 제안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 잘 아시는지 당 대표 일정이라는 게 뭐 항상 뭐 계획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돌발적인 변수가 있으면 항상 뭐 새롭게 이제 바뀌는 게 좀 상례인데 이 서천 그 화재 그 규모가 굉장히 좀 시장이 한 280군데 규모가 그 좀 상가가 컸어요. 거의 뭐 전수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화재고 특히 또 저 지역이 지역구가 또 장동혁 의원 지금 사무총장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장동혁 의원 또 지역구라서 예. 더더구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 지금. 또 그래서 또 대통령도 이제 그 하신다는 그런 방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도 뭐 해서 더더구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심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을 미리 잡았을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가자는 쪽으로 오늘 만남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그냥 소화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뭐 자연스럽게 예. 뭐 특정 그 일방인 뭐 가자 뭐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로서도 자연스럽게 그 가야 되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 부분에서 답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일단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들 보면 표현들이 대충돌, 갈등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뭔가 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비슷한 맥락의 설명을 좀 해요. 들어보시죠. 아마 세 분이 아마 저기 만나서 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다 뭐 이게 뭐
그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나요? 어떻다고 하는지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봉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서운한 감정은 결국은 두 분이 푸셔야죠. 이게 사실 오늘 서천 화재 현장 일정이 있기 전에 오전에 나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석 전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화재 현장에서. 같이 일정 잡은 거죠. 그리고요. 거기 현장 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끝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차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 왜냐하면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요? 자리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럼 열차를 같이 탔다는 거는 같이 마주보거나 나란히 어떻게든 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할 시간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서울역에 열차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립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그래도 재난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얘기 속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했습니다. 핵심을요. 자, 열차에서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다. 민생 문제를 얘기했다. 다른 얘기는 별거 안 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 바뀐 게 없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자, 강민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열차 같이 타자고 제안을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차 타고 나서 내려서 존중과 신뢰는 변함없다. 자, 이거 갈등, 충돌, 이게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봉합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서천이 현장에 가게 된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우연의 어떤 일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예. 아마 가기 전에 예. 이 뭔가 어떤 사전에 조율이 돼서 간 거지. 예. 아무리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막역한 사이라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약간 서먹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예. 그냥 불쑥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상당히 결례일 겁니다. 사실 그랬다가는 자칫 굉장히 오히려- 어색한 모습이 오히려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안 좋은 그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그냥 그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아마 이 누군가가 이제 조율을 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어떤 친윤 의원들이 예.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공세적으로 나가다가 예. 뭐 사퇴를까지 얘기했지만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 일사불란하게 바뀌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예. 뭐 조용해진 겁니까?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뭔가 봉합 단계로 가는 거죠. 아까 저 이철규 의원 기자 저기 인터뷰도 나왔지만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뭐 예. 대통령실 관계자도 뭐 이 20년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것이 아니고 이 봉합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뭐 약속이나 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천의 어떤 현장에서 같이 가게 됐다라는 거는 예. 뭔가 이게 어떠한 봉합으로 가는 수순이고 예. 또 장소도 참 적정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실로 찾아갔다면은 뭔가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럽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데 예. 이 현장에서 이렇게 민생하고 관련돼 갖고 만나면서 특히 이제 열차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예. 뭔가 좀 더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지금 당하고 이제 그 정이 예. 이렇게 같이 좀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공멸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서로 느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화해 모드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환 정한대 교수님,
일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언론에 좀 주목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왔을 때 거의 90도 가까운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이달 초에 신년 인사가 있을 때 만났을 때는 그냥 가볍게 정도, 그렇게까지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아무튼 이걸 포함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평상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예. 검사 시절에도 그랬고 법무장관 시절에도 그랬고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심판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오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이 있었어요. 예. 평상시 같은 만약에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무장관 출신이 뭘 해야 됩니까? 항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90도로 폴더로 절을 한다? 아. 봉합을 한다? 과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평상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와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저도 뭐 봉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예. 봉합이 좋은 일인가? 라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의 출발점은 용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쓴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니었습니다. 차별화도 못했고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뭐 쓴소리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예. 뜨거운 감자 놓다가 말았다. 아. 결국은 한동훈 체제의 한계만 드러낸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예. 봉합이 과연 좋은 일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싸울 때 싸움을 멈추는 건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예. 지금의 이 갈등을 과연 국민들이 갈등 봉합 잘했어라고 예. 얘기할지 아니면 아유 결국 저럴 줄 알았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해. 이렇게 평가할지는 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요,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앞서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 사퇴 요구했는데 거절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중심에는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다라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요, 이 모습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지난 17일입니다. 이게 서울시당 신년회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하면서 마포울의 출마할 후보다,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소개를 했고 여기서 마포울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요, 앞서서는 지난 16일에는 개항을 출마하는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했어요.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17일 날 있었던 이 모습을 문제 삼고 지적하면서 사천 논란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취지의 불만 표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자 지금 아마도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이런 설명을 내는 건데,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한동훈 출마 소개 모두 사전에 당 지도부와 상의했고 모두 좋아했다. 그런데 왜 16일 거는 얘기를 안 하고 17건 갖고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요. 상의했는데 왜 여기만 갖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왜 얘기합니까?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철규 비대위원 전 사무총장이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답변 좀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이신데요.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제가요. 네. 전폭적으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이 당무 수행에 협조를 하고 또 잘 보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좌하고, 또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협력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을,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보이겠고요. 또 아닐 수도 있고. 자, 박성주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 이른바 사천 논란인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의 위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칼을 꺼내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였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 시절에서 동지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종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종관계 법무부장까지는 주종관계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것은 대등관계로 가는 거예요. 당정관계가 대등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총선을 치기면 비대위원장은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대등관계에서 뭐가 됐냐면 이제 갈등관계로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이건 전략적 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주의라는 건 뭐냐면 미봉책인 것이죠.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지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서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의 마음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동지에서 얘기합니까? 동지 관계에서 이미 이걸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걷어들였다. 그런데 나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관계가 과연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처리 문제도 이렇게 난관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갈등의 어떤 시작점 중심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데 그 사안은 실제 사천 논란 이 사안이라기보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한 부분 이것이 더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충돌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상황이 험악하게 갔을 때 이 국민의힘의 이제 친윤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화면에 좀 보시죠. 자, 제목이 갈등설의 중심 김경률 거치는 어떻습니까? 거치니까 비대위원회 관련된 거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쯤 되면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그냥 총선 자체를 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내려놔라. 다른 쪽에서는요. 김경률 만약에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한다면 용산의 힘에 결국 굴복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뭐 공천에 이제 도전하게 되면은 현장을 누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홀가분하게 바로 내려놓고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특히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TK 지역 뭐 의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약간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 사과를 했어요. 특히 TK 지역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비판이 좀 높습니까? 뭐 저는 뭐 특정 지역에 뭐 이렇게 그 높다기보다도 아마
그 김경률 비대위원 뭐 TK직이라고 딱 이야기한 건 아마 그 윤재혁 그 원내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참 개인적으로는 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죠. 특히 이제 참여연대 계시다가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야생마적인 어떤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야생마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어떤 발언은 그 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이제 좀 차원이 좀 다른데 아마 좀 그런 데서 오는 좀 발언의 무게라든지 좀 균형 감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야 봐야 될 어떤 발언들이 있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을 어떻게 보면 좀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대명사인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와 지금 김경률 여사를 이렇게 뭐 비교하는 이것도 완전히 좀 착오적인 어떤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고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 지금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만약에 이제 그 가시는 걸로 이제 마음을 굳혀서 이제 현재 있는 이제 김성동 당협 위원장과 만약에 경선을 붙게 된다면 서울 마포 의료 마포로 가게 된다면 지금 비대위원회가 결국은 이제 공천의 공간에서 올라온 걸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최고 의결 기구니까요. 의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과연 이제 플레이를 뛸 수가 있느냐. 물론 지금 그 공간위에는 뭐 사무총장 그 장동영 의원이라든지 있지만 그건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지금 공천 신청을 해서 플레이어로 드는 거는 건 또 별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본인도 한번 그 비대위원의 있던 그런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석주 의원님께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지금쯤이면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그 신청을 이제 하게 되고 플레이를 뛰게 된다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지금 해봐야 당장은 되겠습니다. 아니지만 출마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공천의 대원칙상. 그러면은 그만둬야 된다는 이유가 본인이 출마를 하기 때문이지 지금 갈등 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그건 또 뭐 종합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출마하는 부분이 있으니. 자, 강민구 변호사께서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플레이어하고 엄파이어가 동시에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있다. 총선 출마 관련 부분 그거는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게 이유라면은 벌써 사퇴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그 이 당하고 정이 지금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씩 양쪽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냥 플레이어만 뛰는 게 하는 게 저는 적당한 어떤 그 타협의 어떤 출구 전략이라고 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표현도 거칠었지만 더 나아가서 비교 대상으로서 너무 좀 과장된 비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뭐 무슨 백을 하나 파우치인가 그거를 받았다고 쳐도 그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또 현재 또 국고로 또 기소까지 된 마당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좀 별개지만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치라든가 향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자기 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수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이렇게 지나치게 인격 폄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 어떠한 철학하고 별도로 이거는 인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돼. 말로만 하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 그러니까 사퇴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친윤 의원들 쪽에서 예. 사퇴, 비대위원 사퇴 갖고 안 됩니다. 출마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은 안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은 내려놓고 출마만 하고 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뭐 김건희 여사 사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제2부속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내놔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는 안 생기게 하겠다. 예.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예. 강민구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어떻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것이 이게 기념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 뇌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비대위원도 그렇고. 왜 이걸 차별화를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은 차별화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여론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의 이것을 예. 차별화해서 새롭게 가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야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용산과 차별화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요구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 총선을 특히 수도권에서. 예.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선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시점에서 뭐가 싸움이 되느냐면 결국 이제 공천권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공천권. 예. 예. 주도권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 주도권까지 싸움이 이제 내정돼 있단 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렇게까지 했을까? 사퇴까지 했을까? 이건 총선 이후까지 바라본 거란 말이죠. 만약에 총선 이후에 이렇게 한동훈 체제로 갔다고 했을 경우에 예. 결국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총선에 있어서도 용산의 힘이 작용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권력투쟁의 양태가 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일단 오늘 만남 자체에 대해서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일단 봉합 분위기로 가는가 보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봉합 분위기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최종적으로 봉합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약간의 시각 차이와 분석의 차이 이런 게 좀 드러난 지점이거든요.